자, 그래서 이재명은 자기 이제 재판을 아예 없애버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정찰 토픽 세 번째입니다. 이재명 범죄 틀기 신종 수법이 등장했는데 참 경악할 만하다. 경악할 만하다. 야, 어떻게 이렇게 이런 꼼수들을 다 생각을 해내는지. 일단 지금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재명의 범죄 틀기 수법은 많이 이제 아실 겁니다. 저도 하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뻔히 눈에 보이죠. 하나는 공소취소, 하나는 면소. 공소취소는 검찰이 공소취소를 하게 만드는 거고, 면소는 법원에서 아예 소를 없애버리는 거죠. 공소취소는 검찰이 이 기소를 잘못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냥 없애버리는 거. 그럼 면소는 법원이 적용된 법률이 있는데 법률이 국회에서 없어져 버리면 면소를 해야 되는 거죠. 공소취소를 시도하는 지금 가장 대표적인 재판이 바로 대북송금 재판입니다. 대북송금. 이거를 무슨 연호회 파티, 술 파티를 검찰청에서 해서 이하영 진술을 번복하게 만들었다. 이하영을 해유를 했다. 그래서 이것이 가짜다. 그래서 이것은 공소를 취소해야 된다. 그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성호가 이거를 다시 재감찰을 지시를 했죠. 정성호가 이 서울고검에서 감찰이 진행 중인 검찰 술자리 해유 의혹을 두고 해유 의혹을 감찰을 하라고 서울고검에 지시를 했습니다. 무슨 거기서 술파티가 있었고 해유를 했다고 하는데, 그 당사자로 지목된 박상용 전 수원지검 검사는 저녁 식사를 배달시킨 적은 있지만 음주는 절대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오늘 이하영의 또 재판이 있었는데, 재판 하도 여러 개 받고 있으니까 오늘 또 공판 준비기일 하는 거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재판에서도 검사가 왜 자꾸 술 먹었다는 날짜가 변하느냐, 자꾸 바뀌느냐, 그 증거인멸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몰아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하나의 제가 말씀드린 거 이재명 범죄 틀기 수법 중에서 고전적인 수법이 이제 고전적인 수법이 됐습니다. 공소취소는 정성호를 법무부 장관으로 앉힌 것도 사실상 공소취소를 지시를 내린 거죠. 법무부 장관 되기 사흘 전에 그때 서울대 정치학과 동창회 강연을 가가지고 거기서 한 참석자가 이재명이 당선되고 나서 그러면 이재명 재판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 물으니까 정성호는 친명 7인의 자장이죠. 그 이재명하고 연선 동기고, 정성호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법무부 장관 지명되기 전인데 이재명 재판 전부 다 공소 취소돼야 된다. 아예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궤변을 하나 늘어놨죠. 이재명이 재판 중인 걸 알면서도 국민이 선택을 했다. 그러니 재판은 다 없애버려야 된다. 공소 취소해야 된다. 그 궤변이죠. 왜냐하면 그때 이 출구조사할 때 국민들에게 그 방송 3사가 여론조사를 같이 했습니다. 출구조사할 때 이재명이 당선되면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64%가 당선돼도 재판해야 된다. 는 응답을 했죠. 이재명을 찍은 민주당 지지자들도 40% 이상이 재판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선된 거하고 재판은 별개죠. 국민 여론은. 그런데 정성호는 재판하고 당선된 걸 연결시켜서 그걸 알고 찍었으니까는 공소 취소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법무부 장관에 딱 지명이 됐죠.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소를 지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검찰에게. 그래 정성호 그럼 당신이 해 공소 취소. 이렇게 해서 지금 대북송금은 공소 취소로 가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암초가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범죄 틀기 신종 수법이 등장을 하고 경악할 그런 꼼수들이 나오지만은 이게 제대로 안 됩니다. 지금 이것도 공소 취소 문제도 정성호가 앞장서서 하고 있지만 그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또 그때 이하영을 데리고 출정을 했던 검찰청으로 오갔던 교도관들이 전부 다 그런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 공소취소를 그냥 했다고는 이거 정말 탄핵됩니다.
그거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자기 거를 다 털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은. 자, 그래서 어쨌든 공소 취소가 고전적인 수법이 되고, 또 하나가, 바로 지금 면소죠, 면소. 면소는 두 가지입니다. 그 전에 선거법. 지금 이재명의 발등에 떨어진 불, 선거법 위반. 그 이제 고 김문기 씨 몰랐다. 뭐 백현동 그 4단계 용도 변경은 박근혜 국토교통부의 압박이었다, 협박이었다. 이 거짓말 한 거죠. 허위사실 공표죄. 대선 때 허위사실 공표한 거. 그런데 이게 지금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됐기 때문에 이거 재판만 열려면은 이재명은 그냥 내려와야 됩니다.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없애려고 면소를 받으려고 이 선거법상의 이 허위사실 공표죄 그 중에 행위 부분을 아예 빼버리려고 없애버리려고 하죠. 죄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형법 자체를 바꿔서 다수당이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면소를 받겠다는 주장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면소를 추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재명 정권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는데 이미 배임죄로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의 이 면소 여부가 핵심 쟁점인데 뭐 이재명 면소하려고 이것을 하니까는 그대로 되겠죠. 만약에 배임죄가 폐지된다면은 대장동,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기소된 이재명 뿐이 아니고 다른 이제 기업인들도 있는데 형법상 배임죄를 없애버리는 것은 이재명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업인들도 많이 걸려 있는데 거기는 상법상 배임죄고 형법상 배임죄를 해야지 자치단체장까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것이 형법상 배임죄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은 이재명 고학이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재명이 받고 있는 개발 비리 의혹들 대장동 배임은 금액이 4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이게 전부 다 배임죄인데 이것을 다 면소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거는 이재명 구학이다. 자,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도욱 정책위 의장이 핵심을 짚어서 이 배임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명백한 이재명 구학이다. 민주당은 분명히 이야기해야 된다.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할 것인지 상법상 특별 배임죄를 폐지할 것인지 구분해서 말해야 된다. 상법상 특별 배임죄는 기업인들을 이 배임죄에서 풀어주는 것인데 형법상 배임죄는 자치단체장 이야기다. 상법상 배임죄는 경영인에 한해서 책임을 묻지만 형법상 배임죄까지 폐기하면은 업무상 배임 같은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던 배임까지 처벌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형법상 배임죄는 명백한 이재명 구학이다. 대장동 같은 재판을 배임죄로 받는 이재명은 면소 판결을 받기 위한 이재명이 면소 판결을 받기 위한 조치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전국을 찔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사 출신이니까.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공소 취소도 역풍을 우려해서 제대로 아직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법을 막 바꿔서 하면은 나중에 엄청난 역풍을 맞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법제화하고 이제 추진을 하는 사람이 앞장서서 해야 될 사람이 민주당 대표인 정청래하고 그다음에 이 법사위원장 추미애죠. 근데 제가 썸네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사람은 이미 이재명을 버렸습니다. 정치적으로. 이 두 사람이 다들 자기들 꿈이 있는데 서울시장 하려면 지방선거에서 이겨야 되고 추미애는 정청래는 댓글 망상이 있으니까는 계속 이 역풍 없이 그러니까 이재명 때문에 덤태기를 안 쓰겠다는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공소 취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소와 관련된 법을 폐지하는 문제, 배임죄 폐지하는 것도 이 두 사람이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자기들 손에 피 묻히면서 안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 여러 가지 범죄 털기 신종수법을 쓰고 있지만 이것이 되기 어렵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이 자기 죄를 털려고 하는데 제가 이게 그 신종수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또 민주당
의해서 막힐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재판 소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판 소원. 대법 판결을 뒤집는 사심 제도다. 이래서 그때 논란이 있었던 것이 있는데 이거를 다시 도입을 한다는 주장이 어제 나왔죠. 뭐냐면은 민주당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도 이제 3심을 거쳐서 확정 판결이 나와도 그 확정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재판 소원 제도 도입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오늘 아침에도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3심에서 유죄가 나오면은 이것을 가지고 재판 소원이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보내서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단을 받는, 그럼 4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장악이 되는 꼴이 되는 겁니다. 법원 위에 헌법재판소가 생겨버리는 거죠. 대법원 위에. 그래서 이것도 위헌 논란이 있다고 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이걸 다시 추진을 한다. 자,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어제 조선일보에 민주당의 사법개혁은 대법관 정원보다는 재판 소원 제도가 핵심이 된다. 대통령실 의지도 강하다. 이재명이 시켰다는 이야기죠. 이재명이 자기 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은 이제 뭐 감옥 가야 되고 하니까는 지금 자기가 계속 꽂아놓는 헌법재판소 좌파 재판관들이 있으니까 헌법재판소 가서 다시 한번 더 해야 된다. 사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재명이 관심 사항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제 김성원 판사 출신이죠. 민주당 김성원이 김어준 유튜브에 나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법부가 자정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재판 소원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신종 이재명의 범죄 혐의 틀기 수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바로 이 민주당에서 김현정 원내 대변인이 오늘 이런 브리핑을 합니다. 재판 소원과 관련해서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 한 의원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 것이 확대된 것 같아. 이게 한 발 빼는 겁니다. 역풍을 우려해서 걱정을 해서 한 발 빼는 거죠. 이걸 정청래 추미애 입장에서 보면은 왜 그 역풍을 우리가 맞아야 돼? 이재명 재판 터는 그 작업에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이 여러 가지 이 재판 털기 작전을 벌이지만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은 거의 사실상 없다. 이렇게 되니까 오늘 제가 정권 혼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재명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무죄 판결에는 상소를 못하게 하는 나라가 많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항소 상고 제도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 이렇게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재명은 지금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게 하나 있죠. 바로 위정교사. 황당하게 그때 김동현 판사가 무죄를 내려서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무죄가 있는데 이게 지금 2심에 올라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선거법은 1심에서 유죄 나는데 2심에서 무죄가 났죠. 무죄가 났는데 이게 대법원에 올라가 있죠. 그게 왜 이제 올라가느냐 하면은 무죄 선고에 대해서 검찰이 상소를 하기 때문입니다. 2심으로 올리는 거는 항소고 3심으로 올리는 거는 상고죠. 그 두 개 합해서 상소라고 하는데 이 1심에서 무죄가 나면은 검찰이 2심에 상소를 하지 못하도록 해라. 2심에서 무죄가 나면은 대법원에 상소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 지시를 지금 내린 겁니다. 이것을 뭐 국민 편에서 가지고 어쩌고 뭐 국민들이 불편하다. 몇 년씩 재판을 해야 된다. 무죄를 받았는데 항소를 하면은 또 재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이 불편하다. 국가가 왜 이렇게 국민에게 잔인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자기 일입니다. 자기 일. 재판 속행 막 그 분위기가 있으니까는 이 정성호에게 뭐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봐 하고 던져준 거죠. 검찰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바꿔버리면은 지금 검찰이 이 상소한 것들도 전부 다 그 부칙을 달아서 또 무효로 돌려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갖가지 기상천외한 이런 그 방법들을 쓰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고, 지금 당장 모든 것이 법원을,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이 시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내년 초에 판사들 인사이동 있고 하게 되면은 이런 시도들이 전부 다 부메랑이 돼서 이재명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